안녕하세요. 랜선임장입니다. 부동산은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조차 재개발, 재건축, 공급 호재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적 비교를 위해서는 일단 지역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랜선임장 채널은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시, 구 단위의 부동산 지역적인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고, 인프라, 공급 호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의 팩터를 조사해보고, 팩터를 통해서 투자 매력표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자 매력표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일단 투자 매력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 매력표입니다. 고평가, 저평가, 상승 예상, 하락 예상 4분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번에 랜선 임장할 지역은 부천시인데요. 부천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고평가다 하면 위쪽으로 가고, 부천시가 저평가다 하면 밑에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상승할 것 같다 하면은 우측으로 가고요. 부천시가 하락할 것 같다 하면 좌측으로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천시가 지금은 고평가돼 있지만 상승할 것 같다 하면 위치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지금 저평가돼 있고 하락할 것 같다 하면 이 정도 위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랜선 임장 부천편이 끝나면 다음으로는 시흥편을 찍을 건데, 시흥편이 추가된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좀 더 보기 직관적이라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 자료를 토대로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천시 랜선 임장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인천과 서울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인데요. 인천 쪽으로는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와 맞닿아 있고, 서울 쪽으로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수입니다. 21년 9월 기준으로 양천구 45만, 강서구 58만, 구로구 40만, 남동구 52만, 부평구 49만, 계양구 30만, 부천시 81만, 광명시 30만, 시흥시 51만. 이 인구수들을 다 합치면 이 9개 도시들의 인구수는 43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30만 명이면 굉장히 사이즈로는 큰 편이고, 그 중에서도 부천시는 80만 명으로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31개의 시 중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죠. 부천시가 여기 있습니다. 공급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부천시 80만 명의 적정 공급은 4천 가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정 공급을 구하는 공식은 인구수 곱하기 0.005 하면 적정 공급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부천시 지적도고요. 부천시 이 위쪽으로 강서구, 구로구, 여기가 양천구인데, 그쪽으로 맞닿아 있는 면이 오히려 자연 녹지 지역이 많고, 인천 쪽으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쪽으로 맞닿아 있는 서쪽 지역으로 더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개발된 지역을 위주로 7호선, 1호선, 서해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생활권은 지적도로 봤을 때 춘희 원종권, 중상동권, 소사 역곡권이 있습니다. 춘희 원종권, 지적도 화면에서 이쪽이죠. 그리고 중상동권, 소사 역곡권입니다. 지하철도 중상동권 지역으로 몰려있고, 공업지역, 주거상업지역도 중상동권 지역으로 몰려있어서 부천시는 이쪽이 가장 번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개발 과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구글어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부천시 지도를 보면 이쪽 중상동권 지역이 굉장히 건물들이 많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춘희 원종권, 소사 역곡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쪽 위에 보이는 이거는 김포공항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이고, 옆으로 보시면 구글어스 타임랩스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개발되는 과정을 좀
볼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네모 박스가 중상동권 지역이 개발되는 화면이고요. 이 네모 박스는 옥길동 범박동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도상으로 체크해서 봤을 때 중상동권 지역은 대략 연식이 29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옥길동 범박동 지역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임랩스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이 시작되죠, 이쪽은. 그리고 거의 완성될 즈음에 옥길동 범박동 지역 개발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다음 주변 지역의 시세를 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의 집값을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순위를 알 수 있게끔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프를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상향을 하는 이유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통화량이 늘어나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되는데, 많이 돌면서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나게 됩니다. 기업들의 수익이 많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하고 설비 투자하고 또 직원을 고용하고 하는 등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해서 이 주황색 선이 매매지수인데, 매매지수도 동일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값도 동일하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초록색 음영이 소비자 물가지수고, 이 각각의 선들은 인접지역들의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부천시는 4등으로 그렇게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딱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매매가격 지수들이 다른 게 맞는데, 만약에 부천시가 4등이 아니라 뭐 1등이었다 하면은 주변 지역들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저는 이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서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시별로 안 나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서울, 경기도, 인천으로 나눠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경기도부터 먼저 보면은 평균값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 있죠. 서울 그리고 인천도 평균값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천은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1분기가 느리게 발표되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만든 차트는 1분기가 느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수를 통해서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좀 알 수 있는데요. 평균값보다 위로 가 있다면 고평가 구간, 밑으로 가 있다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값보다 높다고 해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입하기에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분기 느린 거는 감안을 좀 해야겠죠. 다음으로 전세가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해서 전세가가 얼마인지 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그 지역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는 그 지역이 지금 고평가돼 있다는 뜻입니다. 남동구는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거고, 양천구, 강서구 이쪽 서울 지역은 지금 고평가돼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전세가율은 54.6%고요. 전국의 전세가율은 66.2%입니다. 전국의 평균적인 수치를 봐도 66%면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위로는 다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천시 지역의
지역별 시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시세를 일단 미분양 대비해서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주황색이 매매 가격이고요. 회색이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부천시에 미분양이 많았을 때는 집값이 올라가질 못하다가 오히려 역전세가 났었네요. 역전세가 나다가 미분양이 해소되고 나서 집값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근래 미분양도 매우 적은 수량이고 200가구 정도, 적정 수요가 4,000가구인데 200가구면 매우 적은 수량의 미분양이죠. 미분양이 적어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다음으로 부천시의 탑10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시 탑10 아파트는 온수역, 중동, 풍경채, 옥길동, 원종 이렇게 10군데가 있고요. 이 지역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봤는데 중동, 상동 지역에 한 4, 5개 정도 있고 범박동, 옥길동 지역에 2개 정도, 그리고 원종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생활권마다 하나씩 대표 아파트들이 탑10 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로 아까 연식을 잠깐 소개드렸었는데 소사동 여기가 36년 돼서 부천시 중에서는 연식이 제일 오래된 지역이고, 연식이 제일 작은 지역은 옥길동, 아까 구글 어스로 봤던 지역 제일 작은 평균 연식이 4년입니다. 그리고 중동, 상동 지역도 평균 연식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서 아까 전에 구글 어스로 봤을 땐 29년으로 나왔는데 25년 정도 평균 연식으로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지역들의 시세를 같이 그룹핑 할 수 있게끔 호객노노에서 평당 가격 분위 지도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지도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부천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만큼이 부천시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버블로 된 게, 노란색 버블이 중위 가격 아파트, 그리고 회색이 하위 가격 아파트, 빨간색, 보라색이 상위 가격 아파트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부천시가 어느 지역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여기 밑으로 보면은 송도나 청라, 그리고 김포, 이런 식으로 강서구는 좀 빨간색이 많긴 하네요. 서울 쪽은. 그래서 이쪽 외곽 지역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가격에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의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인프라 중에서 학원을 먼저 볼 건데요. 학원의 숫자입니다. 학원이 다른 지역에는 많이 없고 중동, 상동 지역에 몰려 있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학군도 상동, 중동, 상동 지역의 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좋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중동, 상동 지역이 굉장히 번화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상가의 숫자인데요. 상가의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은 이쪽 부천역, 소사역, 1호선역 이쪽 주변이고, 그리고 중동, 상동 지역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춘희, 원종, 생활권 지역에도 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가의 숫자로만 보면은 잘 모를 것 같아서 로드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중동, 상동 지역의 상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가 로드뷰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로드뷰를 보시면서 이 지역은 이런 느낌의, 이런 분위기의 지역이구나 하시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게 중동, 상동 지역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천, 소사역 그 사이에 있는 상가들, 그 상가 지역의 건물들입니다.
굉장히 골목 상권인 것 같죠? 골목골목으로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천 옥길동의 스타필드 건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길도 1, 2, 3, 4, 8차선으로 굉장히 넓고 아파트도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자료화면으로 돌아와서 상가의 숫자도 숫자인데 그 상가 중에서도 맛있는 집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중동, 상동 그 7호선 라인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마트를 보이겠습니다. 대형마트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1km를 기준으로 잡고 시의 면적을 얼마나 커버하는지 봤습니다. 부천시는 생활 권역별로 대형마트가 적재적소에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로 내려서 백화점도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면은 좀 적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중에서도 일자리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은 기업체 수가 많은 편에 속하고 기업체 수도 매년 조금씩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일자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고, 그렇지만 평균 연봉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서구 4,400만원, 영등포구, 김포 이런 외곽 지역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연봉이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부천시에 대기업이 많이 없고 중견기업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대기업은 제가 취업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대기업은 13곳, 그리고 쿠팡은 안 나왔는데 부천 오정 물류단지에 쿠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 3,200만원 이상의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을 검색해보니까 3511, 그러니까 3,500곳의 중견기업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으로 보면은 테크로스, 키움저축, 동원팜스 이 정도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많지만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없는 지역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천시의 기간별 수요, 입주 양을 제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천시의 적정 수요는 4,000가구 정도였는데 이렇게 부동산 지인에서 수요량 체크해주고 있고,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이 적정 수요를 넘지 않는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 노노에서 본 자료입니다. 필터를 현재부터 1년 후의 입주 물량까지만 체크해서 보면은 부천시 1700, 계양, 남동구 다 적정하고요. 근데 서구에 엄청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와서 현재에서부터 3년 후까지 필터링을 한 모습인데요. 부천시는 6,700가구로 조금 많이 모자라죠. 그 4,000세대라는 거는 1년 단위가 기준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3년의 적정 수요가 12,000가구인데 지금 6,700가구 정도 공급이 되는 걸로 나오고, 근데 그 옆으로 보면은 서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김포, 덕양 이쪽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급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투자를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천시만 놓고 보면은 부천시 주변 9개 시구의 인구가 430만 명이었는데 이것은 1년에 2만 1000가구라는 뜻인데 이걸 곱하기 3하면 대충 6만 가구 정도, 3년 동안 6만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위로 올라가서 보면 부평구 16,000, 부천 6,700 이런 식으로 주변을 더해봐도 넉넉 잡아봐도 3만 가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공급도 보면은 김포시 인구 대비해서 적정 수요 3년치 7,200인데 김포시는 1,900. 김포시는 괜찮네요. 공급이 조금 부족하고 서구 8,100. 서구 공급량이 34,000.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는 공급량이 13,800. 근데 적정 수요는 6,000. 2배 정도 되고 연수구도 12,000, 5,700.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은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고요. 아실에서는 확정 단계인 개발 계획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 있는 개발들은 제가 찾아서 추가했습니다. 일단은 부천시는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고 대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서 부천시에는 이미 7호선 라인, 1호선 라인, 서해선 라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부천시가 어떻게 바뀔지 같이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GTX B 노선인데요. GTX B 노선은 송도역에서부터 여기 남양주 마성역까지 가는 GTX 노선입니다. 송도역에서 여의도역까지 17분밖에 안 걸리고 하나, 둘, 셋, 넷, 5정거장이네요. 송도에서 여의도가 정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여의도는 정말 서울 중에서도 갖는 의미가 큰 역입니다. 그리고 부천 지역을 어디에 정차하냐면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이 역을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GTX D 노선입니다. GTX D 노선은 김포 장기역에서부터 서울 용산역까지 이어지고요. 또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나오죠. 그리고 대장 신도시역도 신설됩니다. 검단, 계양 이렇게. 그러면 이걸 합치면 16분, 12분. 김포에서 용산역까지 30분 정도 소요되는 노선이네요. 다음은 서해선입니다. 서해선은 기존에 있었는데 이건 서해선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기존 서해선은 소사역에서 끝났는데 이 위쪽으로 더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기존 1호선이 있는 소사역 그리고 당아래역, 원종역이 부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3개 노선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단계라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확정 단계인 원종 홍대선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 홍대선은 원종에서 시작해서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지하철이고 그리고 원종에서 시작을 해서 가기 때문에 부천, 여기까지 부천, 고강역까지 부천입니다. 신월역서부터는 강서구라고 볼 수 있고요. 해서 가양대교를 넘어서 이쪽 마포구를 뚫고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정 단계인 신구로선인데요. 신구로선은 여기 서해선의 밑에 있는 시흥대야라는 곳에서부터 옥길동, 항동, 온수동 애매하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 라인으로 해서 목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서울 2호선 연장선은 또 원종역이 들어가죠. 원종역이 또 들어가게 되고 청라국제도시서부터 강서구 화곡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제2경인선은 인천광역시 청학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 구로구까지 가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부천시에는 서해선 라인이 겹치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종합을 해보면 GTX D 노선 김포에서 시작해서
원종 지나서 종합운동장 부천 여기서, 그리고 GTX B 노선 송도에서 시작해서 종합운동장 거쳐서 이쪽 여의도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서해선 대곡 소사 쭉 1차로 내려와서 원종역, 그리고 원종 홍대선, 원종에서 시작해서 홍대까지. 이게 지금 확정 단계에 있는 개발 계획들이고, 또 추가로 서울 2호선 영장선 원종역 지나갑니다. 원종역. 그리고 제2경인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서해선 만나죠. 그리고 이 신구로선도 서해선 지나가지고 목동까지. 여기 중간에 부천이 이렇게 중간이 부천에 있는데, 대부분의 노선들이 인천과 서울을 이어주는 그런 노선들이라서 부천을 거의 다 많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부천 중에서도 원종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정말 호재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른 개발 사업들을 보면 인천 공공주택지구는 제가 그냥 가까워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정확히는 계양구입니다. 부천시의 계획 중에서는 먼저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기 신도시고 26년에 입주 예정인데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고, 공급 세대는 2반 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GTX 노선도 여기에 신설되는 역이 하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정동 군부대 이전에 관한 오정동 군부대 일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감도고, 이곳에 위치해 있던 군부대 터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가 위치가 좋은 이유가 원종이랑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 개 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라서 여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 여기 종합운동장에 여기 굉장히 많이 지나가죠. 여기가 종합운동장이고 산업시설,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는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천 영상문화단지인데요. 조감도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쪽 지역에다가 웹툰이라든지 문화산업, 영상 콘텐츠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약 870개사 정도 입주를 할 수 있고, 여기 미디어 전망대도 만들고 이 주변에 주거시설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직주 근접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e스포츠 경기장도 있고 굉장히 핫한 산업들이 많아서 기대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다음 종합해서 투자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알아봤던 매매 가격, 이거는 부천시가 4등이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은 5등이었습니다. 9개 중에 4등이면 5등이 여기니까 4등. 그러니까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아까 숫자가 좀 높았으니까 저평가와 고평가 요 사이에서는 요쯤 위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예상, 하락 예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급 인프라 호재를 10씩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10점 부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자체만의 공급으로 보면 10점을 가야 되는데, 그 주변의 공급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좀 두 칸 낮춰서 8 놓겠습니다. 8에다 놓고, 다음은 지금 시점의 인프라 부분인데, 인프라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좋다고 판단되진 않아서 학군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학업 성취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보통 정도 주고,
다음은 호재 부분인데, 다른 지역들을 랜선 임장 해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호재면 10칸을 넘어서 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10칸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22까지 가야겠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부천시의 투자 매력은 요쯤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찍는 거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실수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가해서 보고 싶으신 정보들이나 지수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